네, 자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어제 우리가 증권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 또 그 며칠 전부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최선수로 얘기를 했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. 자 오늘 또 좀 권충현 과장의 얘기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희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를 나눌 것인지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 순환매 지속되고 있다. 게임주 오래 쉬었다라는 이슈 가져오셨네요. 네. 자, 어제 시장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게임주 같은 경우 진짜 오래 쉬었는데 어제 갑자기 좀 상당한 활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. 어제장 좀 먼저 체크를 해주시죠. 예, 일단은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, 코스닥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, 코스닥은 좀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굉장히 큰 특징은 자금의 매입 규모가 그닥 크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도 시장의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,000억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의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 저녁에 간밤에 좀 미국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면 뭐 전약 후광의 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 그동안 좀 흐름이 주춤했던 주식 쪽에서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런 좀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러셨군요. 말씀대로 진짜 수급을 크게 동반하지 않았던 지수 상승이 좀 이례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. 해보게 되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장에서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전망을 하셨어요. 최근에 뭐 미국 시장과의 큰 커플링은 없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네. 게임주를 짚어주셨거든요. 어제 컴투스, 이 대장주류가 이끌어주는 이 나머지 종목들 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액토즈 소프트도 그랬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 게임주 지금 현재 분위기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뭐 한동안 좀 굉장히 좀 주춤을 했었습니다. 거기에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위메이드, 컴투스 등 뭐 업종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. 그중에는 뭐 M&A 이슈도 좀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고요. 또 미래의 전설 중국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뭐 미국의 중국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는 가운데 모바일 쪽으로 미래의 전설 그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입니다. 그러면서 좀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그동안 게임주가 주춤했던 이유를 좀 보면요. 일본의 닌텐도사가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를 하면서 뭐 주식 수합 정도였죠. 그러면서 좀 모바일 게임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3월 9일에 한국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뭐 반대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서머너저가 글로벌 순위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글로벌 순위가 상승을 한다면 일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.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넷마블의 게임 레이븐 같은 경우는 국내 순위 뭐 구글 마켓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둘 다 1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동안 캐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1위를 하면서 좀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좀 볼 수 있었고요.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TV 지상파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서 게임 업체들이 광고를 좀 지상파로 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뭐 카카오톡에 주던 수수료 같은 부분을 오히려 그냥 지상파 광고로 직접적 광고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수수료들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게임주들의 좀 센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원인이 꽤 많네요. 저는 이제 새로운 소재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미래 모바일이 이제 중국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출시가 됐다는 거죠. 중국 쪽으로. 그리고 서머너저 글로벌 순위가 다시 한번 1위를 뭐 재탈환했다는 점에서도 이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 네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 지속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예,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게임주는 죽지 않은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동안 뭐
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일단은 리스크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닌텐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만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후발주자로 굉장히 좀 느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. 그리고 또 오히려 뭐 일본 모바일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주가 반응이 덤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만 유달리 좀 유독 좀 심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확률형 아이템이죠. 뭐 드랍 아이템이라고 저희들끼리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해외 업체와 역차별 이슈가 굉장히 있습니다. 한국 업체에만 규제를 한다면은 좀 굉장히 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좀 통과하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예측 조심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벌써 좀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확률을 오히려 좀 공개를 하면서 좀 더 매출을 더 불러들이는 효과를 얻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동안 뭐 셧다운제라든지 뭐 중독법 등 뭐 기업들 뭐 살아남았습니다. 충분히 또 이런 규제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조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좀 수급이 어제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다만 중국 게임 시장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종목들이 난립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 뭐 그냥 중국만 붙으면 다 좋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다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. 더군다나 뭐 글로벌 히트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. 뭐 예로 봤을 때는 컴투스는 성공을 했습니다. 다만 모회사 같은 게임빌 같은 경우는 별이 되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냥 한국 게임이라 그래서 인기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좀 판명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,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책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게임주와의 어떤 디커플링 이런 리스크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뭐 화장품주는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잖아요. 거기에서는 뭐 한류가 붙으면 일단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게임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게임주에 대한 뭐 약점과 강점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최선호주로서 이제 전략을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뭐 지금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긴 했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뭐 전고점 같은 경우는 한 21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. 또 어제 같은 경우 흐름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컴투스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국내 규제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컴투스와 게임빌이 합작으로 이제 하이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카카오라든지 뭐 구글의 이슈 없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글로벌 퍼블리싱이 가능해졌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마케팅과 업데이트로요, 서머너즈워가 매출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동안 주가가 빠질 때는 서머너즈워가 좀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, 그러면서 좀 20만 원대에서 주춤하다가 한 18만, 1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다시 마케팅과 업데이트를 하면서 서머너즈워가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의 폭을 좀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. 또 1분기 같은 경우는 신작, 소울시커가 좀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글로벌 흥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한 가지 게임에 굉장히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서머너즈워가 다시 이제 인기가 식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.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76%가 뭐 거의 서머너즈워에서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한 71%까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게임 출시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. 또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.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야구 게임들이 굉장히 게임빌과 컴투스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적인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올 한 해 매출은 한 4천억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보다 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는 4천억 정도, 그리고 순이익은 한 1,400억 정도의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총은 한 2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조 초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뭐 PER 밸류로는 굉장히 좀 아직 저평가다, 이렇게 성장성이 굉장히 큰 게임주 같은 산업에서 이 정도의
PER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뭐 어떻게 보면 좀 삼성전자, 뭐 글로벌리 굉장히 좀 애플보다도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컴투스 같은 경우도 좀 싸다고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가 많이 반응을 할 때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이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. 여기에서 이제 매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 마케팅 업데이트. 그러니까 서머너즈워 잘 키운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. 서머너즈워가 다시금 매출 좀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제대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네.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예,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했거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야구의 인기가 또 이 게임, 야구 게임에 대한 인기가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워낙에 좀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그에 따른 어떤 펀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다. 거기에 대해서 컴투스는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흐름을 짚어봤습니다. 자, 얘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